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말 정말 달콤하죠. 그런데 만약 그 월급이 사실은 제가 맡겨놓은 원금을 빼서 주는 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은퇴자들의 계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7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1인당 월 62만 원에 불과하죠. 이 부족한 현금 흐름을 메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바로 그때 연 12% 확정 지급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전부를 월배당 ETF에 넣었다가 원금은 반토막 나고 월 수입마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월배당 ETF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 3가지와 이 함정을 피해 세금과 건보료 폭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3단계 실천 로드맵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높은 분배율이 만드는 착시 원금 잠식의 위험입니다. 최근 퇴직하신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퇴직금 2억 원을 연 12% 배당이라는 증권사 광고를 보고 한 월배당 ETF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정확히 200만 원씩 찍히는 것을 보며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다 고 안심했죠. 하지만 1년 뒤 연말정산을 위해 계좌를 열어본 김 부장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시장이 좋아서 S&P 500 지수는 10% 넘게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계좌 원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초 자산인 S&P 500의 연평균 상승률은 10% 수준인데 어떻게 연 15% 같은 과도한 분배금을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로 무리하게 당겨 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깎아서 분배금을 주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김 부장님은 땅이 꺼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드러납니다. 월배당 ETF의 가장 치명적이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약점. 바로 원금이 하락할 때 내가 받는 분배금 역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커버드라는 이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라고 오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 연 12%를 받아 월 100만 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해 원금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내가 받는 월 분배금은 8천만 원의 1%인 월 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분배율은 지켜지지만 은퇴자가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의 절대 액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 부장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하여 원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자 월 200만 원을 기대했던 현금 흐름은 월 15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정적인 생활비로 노후를 설계했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숨어 있다가 뒤통수를 치는 역습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우리가 받는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15.4%의 세금이 떼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다수의 은퇴자들에게 이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한 전문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소득에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월배당 ETF의 분배금은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월 150만 원으로 줄어든 분배금에서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몇 달 뒤에는 급격히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수익을 얻으려다 오히려 실질 소득이 깎여 나가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월배당 ETF의 무서운 함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함정을 피해가는 현명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40대 직장인 이 대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역시 월배당 ETF의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고민했지만 무작정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당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과 건보료, 특히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보험료가 크게 뛴다는 사실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이 대리님의 현명한 선택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A나 연금계좌 같은 절세계좌를 먼저 공부하고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배당 투자의 단점을 제도의 장점으로 완벽하게 보완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세금과 건보료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ISA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세요. 그리고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월배당 ETF를 바로 이 계좌 안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최대 4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 이게 핵심인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진짜 노후의 핵심 연금계좌를 최우선으로 채우는 겁니다. 월배당 이전에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것을 1순위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VO, 즉 S&P 500 ETF나 SCHD 같은 우량 배당 성장 ETF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겁니다. 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받는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노후 현금 흐름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성장주와 배당주를 균형 있게 섞으세요. 여러분의 전체 노후 자금 중 70%는 S&P 500이나 배당 성장 ETF로 자산 성장의 핵심을 단단히 다져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30% 이내의 자금만으로 월 현금 흐름을 보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VO나 SCHD 같은 ETF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에서 12%에 달하는 안정적인 총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런 튼튼한 성장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커버드콜의 단점인 성장성 제한과 원금 하락 위험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눈앞에 높은 분배율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세금과 제도를 이해하여 실질 수익률과 자산 성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평생 쌓아온 자산을 잃는 것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3가지 해결책은 그 벽을 넘어서는 단단한 계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여러분이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 ISA 계좌 개설 방법을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월배당 ETF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